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2018년 부르고뉴 와인들이 지금 릴리즈가 되고 있고 시장이 구석구석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 빈티지 리포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인을 사랑하시는 애호가분들 그리고 업자분들, 2018년 빈티지가 많이 지금 릴리즈가 되고 있죠. 특히나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기가 치솟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 빈티지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업자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18년 빈티지는 정말 많은 평론가들이 손에 꼽는 장기 숙성형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와인 빈티지입니다. 제가 근 한 달 동안 한 30여 가지의 와인을 테이스팅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프리메크리부터 그랑크리, 빌라지, 헤즈오넬까지 다 시음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와인 자체가 피노누아든 샤도네이든 굉장히 매시브한 느낌이 강하고 알코올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케일이 커다랗고 장기 숙성형 와인의 특징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뭐냐면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진하고 농축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복합미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었고 파워풀하고 알코올도 약간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검은 과실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도드라든 스타일의 피노가 굉장히 많았어요. 즉 뭐냐면 포도가 굉장히 푹 익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샤도네이도 마찬가지예요. 샤도네이가 보통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되게 뭔가 산도 많고 미네랄리티도 많은 건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과일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트로피컬한 느낌이 강하고 과일이 잘 익어 망고나 파인애플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고 알코올도 있었고 그리고 피니쉬에서 단맛도 살짝 느껴지는 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포도가 잘 익었다. 굉장히 축복받은 해다 2018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와인들은 지금 시음하는 것보다는 장기 숙성형 와인의 캐릭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추론입니다. 그리고 2018년 빈티지를 지금 막 드시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브리딩과 그 다음에 온도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셀러에 처박아 두시고 지금 드시지 말고 셀러에 양보하시는 2018년 빈티지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거는 제가 시음했던 일부 와이너리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타사 것도 굉장히 많이 마셔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와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018년은 정말 그레이트 빈티지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장기 숙성으로 가는 빈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시면 아깝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에이프그로 요즘 핫하긴 한데 구독자분들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 그런 와인이기도 한데 에이프그로 특유의 어떤 오리엔탈 스파이스랑 그 다음에 하늘하는 섬세한 느낌들이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와인 자체가 스케일이 엄청 커 입에서 퍽퍽 터지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에이프그로인가? 라고 하는 약간 의문도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시지 말고 이제 본연의 모습이 끌어올려지는 최소 이제 5년, 10년 후에 이 와인을 꼭 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저처럼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부르고뉴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좀 오레곤 와인처럼 굉장히 직관적이고 약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피노누아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적의 빈티지가 2018년 빈티지입니다. 왜냐하면 검은 과일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향신료, 그 다음에 줄기에서 오는 거로 오리엔탈 스파이스나 아니면 타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라운드하고 스케일이 큰 타닌이기 때문에 입에 빡빡 꽂혀요. 네. 정말 입에 그냥 꽂히는 스타일이 2018년 빈티지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018년 빌라지급 와인을 지금 드셔도 무방합니다. 입에 팍팍 터집니다. 그냥 막 터집니다. 하지만 2018년 프리메크리나 그랑크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 모습을 보여주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성을 기다리셔야 되고 웬만한 평론가들은 그랑크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050년까지가 시음적기라고 빡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네, 5년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기다리고 힘든 거 아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다 바로 따먹죠. 네. 하지만 제발 따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제 비노스의 이제 닐 마틴이 쓰신 굉장히 거의 7페이지, 8페이지 달하는 영문 그 빈티지 리포트를 지금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래요. 전체적으로 와인이 굉장히 포도가 잘 익은 해였고, 더웠던 해였고, 건조한 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닐 마틴의 어떤 빈티지 리포트를 보면 더운 겨울이었고, 전체적으로 온화한 그런 겨울이었고, 지구 온난화로 보통 1월 평균 온도가 4.4도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겨울에 온도가 높으면 뭐가 빨리 이루어지나요? 근데 개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포도의 생장 주기가 보통 봄에 와야 되는데 겨울 말쯤에 꽃이 이제 막 개화가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딱딱 들어맞는 생장 주기에 있어야지 거기 산도 키우고 미네랄티도 담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버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평년보다는 빨리빨리 진행된 느낌이 강하고, 여름도 약간 식어야지 이제 온도차가 나면서 미네랄리티는 산도가 보존이 되는데 그냥 계속 더웠어요. 그러니까 포도도 계속 커지는 거죠. 네. 뭔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해야지 복합적인 풍미가 많이 가고 산도도 보존할 수 있고 포도알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지금은 거의 비대해진 느낌이죠. 왜냐면 너무 더웠으니까. 그리고 포도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심한 데는 보통 이제 40% 정도를 그린 하비스트로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생산량이 많습니다. 즉 굉장히 더웠던 해였고 포도가 축복받은 해는 맞습니다. 가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도가 굉장히 빨리 익기 시작했고 배래종이 급하게 시작이 된 거죠. 더욱이 8월까지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어요. 즉 이 포도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단단하게 엮을 수 있고 단단하게 배려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굉장히 힘 캐릭터로 간 거죠. 약간 머슬맨처럼 이렇게 저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막 근육 우락부락한 근육 스타일로 포도가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어렵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알코올이 당연히 더해졌고, 심한 곳은 이제 날씨가 40도까지 올라가서 포도가 일부가 타는 현상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더웠고 건조했던 해였다. 그러면 이제 와인에도 약간 붉은 과실 캐릭터보다는 검은 과실 캐릭터가 높아지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도 라임 같은 녹색 계열의 어떤 푸르 계열보다는 트로피컬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캐릭터, 잘 익은 캐릭터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구조상. 그리고 부샤드 리포트를 보면은 포도 평균 그 에버리지 연도가 2도 정도 높았다고 해요. 이거는 여름만 높았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도가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2도 높아졌다고 하면은 거의 멸망 수준인데, 지금 부르고뉴도 글로벌 워밍의 폭격을 지금 맞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 포도 주스에다가 설탕 때려 넣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알코올 당수를 완전하게 확보한 게 지금 부르고뉴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웠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이제 9월 초에 다 수확을 진행을 해버렸어요. 리포트를 보니까 포도 따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포도 따고 양조장에 넣고 포도 따고 양조장에 넣고 막 계속 돌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구획별로 익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 빨리 익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따서 산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따서 양조장으로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 그 밤새워서 이제 양조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알코올도 높죠, 타닌도 높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풍미도 강하죠, 복합미도 강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들은 빠르게 소비하는 와인들이 아니라 장기 숙성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태생을 타고 났어요. 2018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양조에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가당이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알코올 볼륨을 가지고 있었고, 와인 자체가 스케일이 굉장히 크겠죠.
알코올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알코올 발효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그 발효조 안에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섬세한 향들이 확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약간 냉방 시설을 도입을 한 데가 와이너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포도 알뿐만 아니라 포도 그 줄기 있죠. 우리는 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양조할 때 이 스템도 넣습니다. 스템이 굉장히 잘 익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타닌과 그 다음에 약간 그 스파이스 풍미를 잘 뽑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줄기를 많이 쓰는 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에서 양조에서 줄기를 쓰는 걸 좋아하는 이제 애호가 분들은 2018년이 정말 딱이죠. 이거 한 10년 숙성시켜가지고 먹으면 겁나 맛있을 겁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리고 저같이 우아한 와인을 좋아하는 이제 와인메이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산도랑 미네랄리티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쿨링 다운을 많이 한 거죠. 자, 그렇게 돼서 2018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시브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높고 장기 숙성형이고 줄기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복합미가 강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이산화황을 엄청나게 줄여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1차 발효 때는 예전엔 그 산화 방지제를 썼었거든요. 웬만한 와이너리에서. 근데 지금은 아예 안 쓰는 게 트렌드라고 하네요. 이 산화 방지제를 안 쓰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포도가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과실미를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과일 뉘앙스가 강하게 폭발하는 빈티지가 2018년 빈티지가 될 것 같고, 장기 숙성형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특히나 이제 그랑크리는 웬만한 시음젓기가 2025년부터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평균을 내보면은 그랑크리의 시음젓기는 2025년부터 50년까지다.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18년 빈티지의 부르고뉴를 사셨으면 제발 킵하시고 드시지 마시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광고 카피도 있었죠. 뭐 피부에 양보하는 듯이 셀러에 양보하시고 처바가 났다가 5년 혹은 10년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